자, 이번 시간에는 비용 함수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가설, 하이포세시스는 h of x라는 이러한 함수로 정의되고, 이 함수의 모양은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즉 직선 방정식입니다. 이 하이퍼세시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이퍼세시스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이 수평축이 x고 수직축이 y 또는 h of x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임의의 직선을 우리가 h of x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직선의 소위 y축과 만나는 요 지점, 요 부분을 세타 제로라고 놓는 거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세타 1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에 잘 적응하는 적합한 그러한 직선을, 이러한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선 중에, 즉 이러한 직선 또는 이러한 직선 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직선을 선택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소위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찾는 걸로 하죠. 그때 비용 함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j of 세타 제로와 세타 1이라고 보통 정의했었고요. 이것의 정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수식을 expand해서 살펴보면 이렇죠. 즉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하이퍼세시스 함수의 결과값 h of xi, i번째 훈련 자료를 넣었을 때의 결과값과 실제 i번째 훈련 자료의 결과값의 차이를 제곱을 한 후에, 그걸 모두 더한 후에 그것의 훈련 자료 개수만큼 나눠준 그러한 것을 비용 함수라고 놓고, 그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즉 세타 제로와 세타 1 두 개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더 단순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재료 파라미터가 두 개였죠. 더 간단하게 하나만, 즉 세타 제로를 0으로 놓자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 가정은 세타 제로를 0으로 놓고 한번 이 문제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정이 더 간단해지죠. h of x는 세타 1 x가 되고, 구해야 될 거는 딱 파라미터 하나니까 좀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문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세타 제로가 0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직선으로 데이터를 피팅하긴 하는데, 그 직선은 항상 원점,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피팅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직선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직선으로 하든가, 또는 또 다른 이러한 직선으로 하든가, 항상 요 지점을 지나도록 그러한 직선으로 피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목적 함수는 이와 같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 1. 이때 그 대신 비용 함수를 정의할 때 달라지는 점은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예측하는 가설 하이퍼세시스 함수는 이와 같이 세타 1 x로 계산을 하는 거죠. 주어진 x가 들어왔을 때 그 세타 1을 곱해서 그 값이 이 y i번째 값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평균 낸 이 코스트 함수 j of 세타 1. 이제 j of 세타 1은 1차원 함수죠. 즉 세타 1이라는 파라미터 하나에 따라서 변하는 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j of 세타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젠 h of x가 간단한 세타 1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 1에 대한 함수, 간단한 단순한 함수로서 이 데이터를 피팅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다고 봅시다. 지금 3개의 점이 지금 찍혀 있는데 1, 1, 2, 2, 3, 3. x와 y가 같은 값을 갖는 3개의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h of x로 근사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세타 1을 우리가 1이라고 놓고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직선이 될까요? 즉, 이 1과 1, 2와 2, 3과 3을 모두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직선을 한번 거보면, 즉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이런 직선으로 피팅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소위 코스트 펑션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즉 J of 세타를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J of 세타 모양이 어떻게 됐죠? J of, 지금은 세타 1만의 함수죠. 하나뿐이 파라미터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1 나누기 2m 서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그죠? 그리고 가로 열고 h of 세타로 구성된 x i번째 샘플을 넣었을 때의 결과값 빼기 y i번째 샘플의 값, 그것의 제곱. 이게 우리가 말하는 코스트 함수 J of 세타 1의 정의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 즉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x i번째가 여기 1이고요. 이게 여기 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 x라는 지점은 사실은 x의 1번 데이터와 y의 1번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리고 요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x의 2번째 데이터와 y의 2번 데이터,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도 마찬가지죠. x의 3번 데이터와 y의 3번 데이터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x로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좀 표현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한 요 직선의 값도 요 위치에 지금은 똑같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한번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가 여기에 값이 뭡니까? 1일 때 1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일 때 2가 나왔고 3일 때 3이 나온 이러한 자료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생길까요? 당연히 우리 직선도 h of x가 지금 세타 1이 1인 관계로 그냥 x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한번 풀어서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누기 2m 서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h of xi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타 1 x, 그죠? 세타 1은 근데 1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x의 i번째 샘플 그대로 값이고 빼기 y의 i번째 샘플, 이렇게 이것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다 한번 익스펜드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누기 2m, 그리고 가로 열고 하나씩 더 해줄까요? 첫 번째 거는 1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니까 1이고, 그것에 빼기 1, 이거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3의 제곱, 이 전체를 더한 것에 1 나누기 2m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든 항이 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한 다음에 2m으로 나눠봤자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J of 세타 1, 특별하게 세타 1이 1일 경우에는 이 값이 0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즉 J of 세타를 다시 한번, 세타의 함수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제가 구별되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즉 수평축을 우리가 세타 1축이라고 하고, 세타축이죠. 그리고 이 수직축을
J 오브 세타의 값을 축이라고 할 때 지금 세타 1이 1이었었죠. 그러니까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그 J 오브 세타 값이 뭐였습니까? 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 피팅을 했을 때 그 코스트 함수의 값은 바로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냥 점 하나죠. 즉 세타 1이 1일 때 0인 값을 갖는 그러한 코스트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세타 1의 값을 좀 바꾸어서 한번 또 유사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그 색을 원래 색으로 바꿔놓고요. 붉은색으로 해놓고, 자, 요번에는 그 세타 1 값을 0.5로 다른 값으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즉 h 오브 x가 0.5x 형태를 갖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그 직선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1일 때 0.5를 지나야 될 거고요. 그죠? 요 지점을 지나야 되고, 2일 때 1의 지점을 지나야 되고, 3일 때 1.5 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요런 직선이 되겠네요. 우리가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요 세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주어진 데이터와의 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요. 그죠? 여기서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또 더 큰 이 정도의 오차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J 오브 세타를 구해서 확인하는 건데, 이것 또한 수식을 익스팬드해서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 J 오브 세타 1의 함수가 어떻게 됐죠? 1 나누기 2m 썸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 h 오브 x 다시 또 그대로 써줘 볼까요? h 오브 x의 i번째 샘플, 그죠? 값에 들어갔을 때 결과 빼기 y의 i번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값을 빼서 이거 제곱. 자, 이것을 또 익스팬드해서 쓰면 얼마였죠? 1 나누기 2m 썸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근데 h 오브 x가 이제는 0.5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세타 1이 이게 0.5 곱하기 x의 i번째 샘플, 그죠? 빼기 y i번째 샘플, 이것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익스팬드해서 한번 써줘 볼까요? 1 나누기 2m인데 그 데이터 개수가 3개니까요. 이건 1 나누기 6이고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1일 땐 0.5니까 그냥 0.5죠. 0.5 빼기 1 제곱 더하기 0, 아니죠. 여기서는 두 번째 거는 1이죠. 1 빼기 2의 제곱, 세 번째는 1.5 빼기 3의 제곱. 자, 이 값을 다 한번 더해주면 얼마 값이 됩니까? 0.5의 제곱, 그러니까 0.25죠. 0.5의 제곱은 0.25. 이거는 마이너스 1인데 1의 제곱은 1, 그리고 1.5의 제곱을 또 계산하면은 아마 이게 합이 아마 3.5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6으로 나눴을 때, 아니죠, 3.5 나누기 6이 될 겁니다. 아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이 3.5 나누기 6. 그래서 이 값은 아마 0.5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0.58.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아까 세타 1 축이 수평축이잖아요. 이게 세타 1 축입니다. 세타 1 축이 1일 때 어떤 값을 가졌어요? 0인 값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0.5라는 세타 값을 주었을 때는 이 J 오브 세타 1이 어떤 값을 0.58입니다. 0.58을 한 6이라고 할까요? 0.6 한 요 정도의 값을 갖는 겁니다. 아, 값이 다른 값을 갖네요. 그죠? 즉 J 오브 세타가 이게 수직축이 J 오브 세타 축입니다. 즉 오른쪽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인 거예요. 이 비용 함수 그래프인데, 비용 함수 그래프는 세타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자, 이번에는 세타 값을 뭐로 할까요?
이번엔 세타 1 값을 0으로 놓고서 한번 동일한 계산을 또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색깔은 또 원래대로 돌아서 한번 볼까요? 자, 세타 1이 제로면 어떻게 돼요? h 오브 x가 0 곱하기 x인데 0 곱하기 x는 당연히 0이죠. 그게 뭐예요? 즉 우리가 피팅하고자 하는 그 소위 직선 방정식은 이렇게, 즉 x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두 0인 거죠. y값이.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오차가 굉장히 좀 크죠. 이만큼, 이게 첫 번째 데이터의 오차, 이만큼이 두 번째 데이터의 오차, 이만큼이 세 번째 데이터의 오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그 원래 우리가 썼던 그러한 공식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j 오브 세타 1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 오버 2m 서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h 오브 x를 직접 써줘 볼까? 0이죠 그냥. 그러니까 0 빼기 y i 이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1 나누기 6이고요. 저 세 개니까 데이터가, 그 덧셈은 그 제일 첫 번째 데이터는 당연히 0 빼기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그러니까 6분의 14가 돼서 우리가 좀 더 그 계산을 좀 해보면 값이 한 3.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6이 10이니까 2.3, 죄송합니다. 한 2.3 정도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우리가 j 오브 세타 계산했던 것과 같이 함께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즉 수평축이 j 오브 세타 그에서는 세타 축이고 얘기에, 그리고 얘가 j 오브 세타 축이니까 아까 0일 때 얼마가 나왔었죠? 0이 나왔었고요. 1일 때 0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0.5일 땐 얼마 나왔어요? 0.58이 나와서 한 0.6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세타를 0으로 놓았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한 2.3이라는 그런 또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 2.3이면 한 여기 어디겠네요. 그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값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그 일일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이쪽을만 보면요, 점점 그 세타가 1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값을 가져요? 요걸 커브를 쭉 이어보면은 점점 작은, 죄송합니다.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할까요? 다시 지워야 되네요. 자, 여기와 0.6과 2.3이었죠. 자, 이거를 쭉 이어주면은 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그리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다시 계산해 보면 되면 이것과 대칭, 좌우 대칭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j 오브 세타 함수를 그려보면은 그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커지기도 하고 j 오브 세타가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 즉 보통 이거는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가장 작은 그 j 오브 세타 값을 갖는 위치에 왼쪽과 오른쪽이 그 커지는 이러한 대칭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는 목적은 뭐냐면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선형회귀에서 우리가 그 풀고자 하는 문제는 j 오브 세타에 대해서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세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j 오브 세타 커브 중에서 j 오브 세타 값이 제일 작은 그 위치는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타 값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계산상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1이라는 값이 찾아진 거죠. 나머지 다른 데이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리즘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